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퇴임을 불과 10일 남겨놓은 마지막 답변인데요. 보면서도 가슴이 울컥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퇴임하시는구나.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슬펐는데요. 5년 내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푹 좀 쉬셨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양산 사저로 찾아가 뵙겠다고 하니 일복은 끊이지 않을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씨 사면과 관련해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면과 관련해 밝혀왔던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직무실 이전 반대,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등 20만 명 이상 동의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7개에 대해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그중 첫 번째 청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대해 이같이 직접 답변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2021년 8월 19일 4주년 특별 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은 287번째 청원 답변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 앞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인 만큼 제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MB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가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만 입장을 전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국민 35만 5,501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대통령 직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이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난달 17일 청원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직무실을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 국민의 혈세 수천억 원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올려 54만 4,898명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입니다. 같은 날 게시판에 올라온 제20대 대통령의 직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국민 21만 2,122명이 동의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입장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다운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 이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불가피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이 점은 나중이라도 반드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와대에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가는 역사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한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청와대의 일부 개방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어거지 국민과의 소통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고집불통 용산 이전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행보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후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청원,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진심이 가득 담긴 답변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직접 소회를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 후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변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